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 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어제에 이어서 전용 98부터 132까지 분석 준비해 봤고요. 혹시라도 개략적인 입지 설명이긴 하지만 입지 설명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84 타입 다룬 첫 번째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98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98 타입의 경우에는 단위 세대가 크게 4개 타입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부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안방은 3.9에 3.6m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84 때 혹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3.6에 3.6이라는 공간 자체도 방을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면폭 3.9에 3.6m로 된 공간은 안쪽에 남는 공간 자체가 거의 1.2m 정도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이쪽 부분에 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다기보다는 드레스룸 공간이 혹시라도 부족하시는 분들은 장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장 설치가 가능하고 이쪽 문을 열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타입하고 동일하게 98 타입 역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방 전면에 발코니가 없다. 그래서 발코니가 없다는 얘기는 세탁을 하고 나서 세탁을 건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조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한 평면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98D의 경우에 지금 빨강색이 아니라 별도의 파랑색을 해놨는데요. 파랑색을 해놓은 이유가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84 타입처럼 전면폭 자체가 3.6이고 깊이가 3.9 타입인 거예요. 일단 공간의 규격은 동일하게 3.9냐 3.6이냐 3.6에 3.9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면적은 똑같은데 이 공간이 전면폭 자체가 일단 98D 타입은 30cm 작고 깊이가 30cm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3.9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1.2m 남는다고 했는데 98D 타입 같은 경우는 침대 2.1에 장이 60cm니까 남는 공간이 당연히 이쪽이 90cm겠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2.7에 3.25의 공간 규격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알파룸이 제공이 돼 있다. 하지만 98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규격 자체도 2.7에 3.25도 아니고 공간 규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의 깊이 3.25인데 대신에 다른 A, B, D 타입에 있는 이런 알파룸 공간들이 C 타입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3.25라는 공간은 침대 깊이 빼고 남는 공간 자체가 1.15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창 놓고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는 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3번은 A, B, C, D 타입 전부 동일하게 3.0에 3.25로 구성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된 공간들은 크게 무리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된 공간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놓은 거죠. 보시면은 이제 98 A 타입도 그렇고 98 B 타입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실외기실을 들어가야 되는 동선을 확보를 해 놔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장이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 이쪽에 장이 설치되는 타입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책상을 별도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98 B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실외기실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굳이 침대를 넣고 이 방 구성을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별도의 책상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신발장과 현관 창고가 모두 제공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98 D 타입 같은 경우가 현관 창고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98 D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공용 수납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 공간을 봤을 때는 84 타입하고 동일하게 일단 주방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4.5m 이상 되면은 충분한 공간이니까 일단 주방 길이는 충분하다라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98A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주방 동선과 별도로 다용도실이 제공돼 있고 다용도실 안에 별도의 팬트리가 제공돼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98 B타입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을 거쳐서 주방을 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형 평수의 경우에는 이제 주부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평면들을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이쪽 공간이 막혀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식자재 같은 거를 다 장을 봐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주부 동선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용도실하고 주방 공간을 관통하는 이 동선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 면에 있어서는 98A보다는 98B가 나아 보이고 98C 타입 역시도 현관에서 바로 다용도실을 통해서 주방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설계가 되어 있고 98D 타입 역시도 현관에서 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가다가 다용도실 자체를 거쳐서 주방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98A 타입하고 98B 타입 그리고 98C 타입 같은 경우는 다이닝 자체가 이 주방하고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부 동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간 규격이 좀 깔끔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98C 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 다이닝 공간 자체의 깊이가 1.4m밖에 안 되니까 뭐 식탁 구성 자체는 뭐 이렇게 길게 놓고 이제 이렇게 뭐 6인용 식탁을 설치했을 때는 나중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쪽 동선에서 사람이 보이는 형태로 설치를 하거나 그게 싫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98 D타입의 경우에는 그 다이닝 공간 자체도 창가 쪽 방향에 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깊이가 1.7m예요. 그럼 1.7m라고 하면은 이렇게 6인용 식탁을 길게 설치했을 때는 부자가 일부 튀어나올 수 있는 형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넣어놓고 쓰면 되니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고 뭐 손님들이 왔을 때 조금 이 라인선상에서 더 튀어나올 수 있다 정도니까 뭐 혹시라도 이런 넓은 조망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다이닝이 별도로 떨어진 평면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거실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98 타입 정도면은 이 전면폭 4.8이 위계상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4.8m로 된 98 타입은 98B 타입하고 98 D 타입만 이제 4.8m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98A 타입하고 98C 타입의 경우에는 전면 폭으로만 봤을 때는 4.5m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4.5라는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98 타입 위계로 봤을 때는 일단 전면 폭 자체는 넓지는 않다. 이 공간으로 봤을 때는 넓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쪽에 TV 설치하고 이쪽에 소파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이 공간 자체가 크게 넓지 않다라는 거 4.5m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단위세대 설명은 드렸으니까 조망 부분만 이 98 타입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미지의 형태는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쪽이 다 바다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위치가 거실이 이쪽, 안방이 이 안쪽으로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망 자체가 뭐 84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 타입 쪽으로는 조망 자체가 열려 있을 테니까 일단 동일하게 9동, 1동, 2동의 경우에는 어느 일정 층수 이상부터는 조망이 확실히 열릴 것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이 3동에 있는 주동이 과연 바다 조망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지금 대충 선만 그려보더라도
크게 다른 주동의 간섭 없이 안방과 거실 모두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쪽에 면한 이 침실 공간들조차도 테라스하우스 가로질러서 조망이 가능하고, 오히려 9동, 1동, 2동의 경우에는 각도 자체가 뭐 아예 안 보이진 않겠죠. 이렇게 측면으로는 다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의 직선거리 상에서는 시선 간섭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 기준에서는 바다 조망이 전부 가능하지만 침실 기준에서의 조망을 봤을 때는 102동이 조금의 간섭이 있을 수 있겠다. 98 B타입 보시겠는데요. 98 B타입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전면이 전부 다 바다 조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바다 쪽 방향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9동, 101동, 102동 모두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103동조차도 학교 부지를 가로질러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98 B타입은 마통풍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 환기 자체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방 이 측면 쪽창을 이용해서 환기가 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나 거실 공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도 조망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102동 부분은 살짝 주동에 대한 간섭이 있으니까 102동 같은 경우가 제일 조망면에서는 아까 98A도 그렇고 98B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입끼리 비교했을 때는 102동이 조금은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103동 역시도 학교 부지를 가로질러서 이쪽 방향으로조차도 조망이 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98C 타입 보시겠는데요. 98C 타입부터는 104동과 105동에 위치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침실이 면한, 거실과 침실이 면한 쪽이 주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침실의 방향이 지금 104동의 2호와 105동의 2호 라인이 지금 이 평면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04동의 4호와 105동의 4호의 경우에는 이 평면이 뒤집힌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안방 공간, 이 안방 공간 자체가 104동의 2호와 105동의 2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방향 자체는 바다 조망이 이렇게 보일 것 같고, 향으로 봤을 때는 남향이거나 살짝 남동향이죠. 그리고 105동의 경우에는 남서향인데 이렇게 조망이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열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쪽 부분의 조망도 열리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뒤집힌 형태로 봤을 때도 이쪽이 침실이니까 안방 공간에 조망이 열릴 것이고, 105동 4호 라인조차도 조망이 열리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침실이 바라보는 이 조망 부분에 대해서는 104동의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조망이 열리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이 공원 쪽 방향으로 해서 크게 답답해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104동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살짝 105동하고의 이 시선 간섭은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리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105동과 104동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시선은 보이겠구나 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5동의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향 자체는 거의 북향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8C 타입 기준으로는 그나마 바다 조망 되고 공원 조망 되고 향까지 고려했을 때는 104동의 2호 라인이 그나마 괜찮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98D 타입, 98 타입에서 마지막 98D 타입은 108동 1호와 6호 라인에 위치한 단위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주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실하고 다이닝 공간에 대해서만 마통풍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이쪽 방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1호 라인의 위치가 그림하고 동일한 위치고 이 6호 라인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뒤집힌 형태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통풍이 이루어지고 안방은 이 위쪽에 있으니까 안방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98 D타입의 경우에는 일단 거실과 침실 기준으로는 전부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후면에 있는 침실이나 다이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다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나마 6호 라인 같은 경우는 백구동 살짝 피해서 조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간섭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일직선상에 이 백구동의 6호 라인과의 일정 부분의 간섭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살짝 비껴서 이 조망이 당연히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 108동의 경우에도 이쪽 부분으로 해서 조망이 나올 텐데 이 위쪽 아파트 단지의 배치에 따라서 넓게 열릴 것이냐 아니면은 위쪽 블록의 아파트까지만 조망이 열릴 것이냐 그거는 추후 배치가 나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용 110 보시겠는데요. 전용 110의 경우에는 뭐 일단 비교 평면이 없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98하고 비교를 먼저 드리면은 98 타입 같은 경우는 전면 3.9에 깊이 3.6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110부터는 전면 3.9에 깊이 3.9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장이 필요할 경우에 일단 전면 폭 자체가 3.9니까 이쪽에 1.2m 남는 공간으로 장 이용에는 전혀 문제없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깊이 자체도 3.9m니까 98 타입보다는 한 자 정도 장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전면에 발코니가 없는 형태로서 뭐 빨래를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건조기 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거는 동일하고요. 이제 뭐 침실 2번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작은 공간부터 설명드렸을 때는 일단 침실 뭐 3.0의 깊이 3.25로 일단 98 타입보다는 얘도 30cm가 더 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룸 공간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실외기실 동선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장과 이렇게 책상을 같이 설치하든지 해야지만 장이 설치가 가능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폭 자체가 35cm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침대도 설치하고 장도 설치하고 이 책상도 좀 여유로운 형태의 책상이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현관하고 현관 창고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현관 창고가 일부 98 타입보다는 좀 작은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부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용도실을 거쳐서 중간에 뭐 여기에 식자재를 놓을 수도 있게끔 다용도실을 관통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 뭐 D타입하고 거의 형태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에 다이닝 공간이 제공이 돼서 그나마 이쪽 깊이가 2.0m로 되어 있다. 2.0m라고 하면은 이 식탁의 폭이 이제 90cm라고 봤을 때 이제 위아래로 뭐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공간까지 보면은 한쪽당 이제 60cm씩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60에 60에 90이니까 이제 2.1m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의자를 놓고 앉더라도 거의 이쪽 복도 방향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이라는 다이닝 공간은 온전하게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공간이 98 타입 같은 경우에는 4.8도 있었고 일부 작은 규격 같은 경우는 4.5m 폭도 있었죠. 근데 이제 110 같은 경우는 전면폭 5.1m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망 부분을 봤을 때는 이쪽 거실 부분으로 해서 다이닝 이 마통풍 되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면하고 동일한 형태는 백사동의 1호와 백오동의 1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안방과 거실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뒤집힌 평면이라고 봤을 때는 이 안방이 이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방에서도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거실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역시도 후면부, 이 침실, 2번에서 침실, 3번까지의 이 후면부에 대한 조망은 바다 조망은 당연히 불가능할 테고, 그나마 이 백사동의 경우에는 살짝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잘만 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04동의 6호 라인 같은 경우는 102동 주동을 바라보는 걸로 보여지고, 105동 같은 경우도 102동 주동을 바라보고, 105동 6호 라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주동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이 후면 도시 방향을 바라본다. 그래서 조망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105동이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향까지 고려했을 때는 104동 1호 라인이 제일 괜찮을 수 있겠다. 네, 펜트하우스랑 테라스하우스 제외하고 일반 평면의 경우에 마지막인 132, 전용 132 보시겠는데요. 이 132 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의 경우에 이제 전면 폭은 3.6에 깊이 4.1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 구성 자체가 전면 폭이 3.6에서 3.9 이상을 잘 안 넘어간다. 그래서 뭐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실 자체가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건 아니고요. 2.7에서 3.9 전면폭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실 개수가 늘어나거나 뭐 특화 실들이 늘어나는 형태로 보통 설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3.6m 공간에서 침대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이쪽밖에 없다. 뭐 여기 말고는 뭐 이쪽으로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뭐 배우자가 출근할 때 이 부부 욕실에서 뭐 씻거나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물 사용하는 소음 같은 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알파룸의 도어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침대 위치는 이쪽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고요. 드레스룸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뭐 장 설치하고 하기에는 이쪽 동선 자체도 그렇고 이 공간의 폭도 그렇고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뭐 장을 설치해 가면서까지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알파룸 공간이 창문이 없는 무창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알파룸 공간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던가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3.6에 깊이 3.0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장이 구성된다라고 봤을 때는 침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보조 주방의 면에서 이쪽에 침대를 놓는 게 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깊이가 3.6이기 때문에 침대 길이가 2.1m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1.5m예요. 1.5m면은 이쪽에 책상 놓고 이 의자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책상 설치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공간이다. 침실 3번의 경우에는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의 장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책상 공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쪽에 책상 놓고 사용하도록 침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 이 3.3이라는 공간이 이 침대랑 책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쪽 공간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침실 중에 마지막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전면 폭이 2.6이고 깊이가 4.15인데요. 깊이가 4.15이기 때문에 뭐 이쪽 공간에 여유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실외기실을 가기 위한 이쪽 동선 때문에 이쪽 공간은 아예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남는 이 공간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책상을 놓거나 옷장을 놓거나 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주 작은 옷장에 작은 책상 정도는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전면 폭이 2.6이라는 공간 자체가 활용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132예배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침실 같은 경우는 좀 알파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이 침실 3번하고 2번 정도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132라는 공간 자체가
공간 효율은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동일하게 신발장과 현관, 창고 제공되어 있고 이 현관을 들어와서 주방, 이 주부 동선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쪽 도어를 설치해서 다용도실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다.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폭 자체가 2.7m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구성을 이렇게 해서 6인용 식탁을 사용을 하던 아니면 주방 아일랜드와 평행선상에 놓고 6인용 식탁을 사용하던 어떻게 놓고 사용해도 되는 공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132인데도 불구하고 거실 공간이 84 타입 2개 정도인 4.45m 밖에 안 나왔다라고 해서 잘 나가다가 이 거실 공간이 좀 에러다 라는 부분과 이 벽의 두께를 봤을 때는 이 벽체가 가변형 벽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이 벽체를 터서 얘를 넓게 거실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조망 부분 보시면 104동과 105동 3호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간 타입이죠. 그랬을 때 거실 방향에서는 105동 같은 경우에는 서양, 104동 같은 경우에는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0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그림은 105동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쪽 살짝 이 좌측으로 치우쳐서 진입을 하고 104동 같은 경우는 현재 평면 그림에서 미러된 형태로 우측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침실이 104동은 이쪽에 있다. 저 그림하고 다르게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안방에서의 조망은 이쪽 살짝 북서긴 하지만 이 북서 방향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이 105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 남쪽 방향으로 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타 침실 2번, 3번 그 다음에 보조 주방이 위치하는 방향이 104동의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본다고 보시고 105동의 경우에는 이쪽 위로 바라본다. 그래서 104동의 경우에는 침실 공간에서는 바다 조망이 불가능하고 105동 기준으로는 침실 2번, 3번 공간에서도 잘만 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84부터 132까지 했는데도 아직 단위 세대가 많이 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끊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남은 테라스하우스랑 펜트하우스 준비해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